안녕하세요. 저는 곧 출산이 임박한 30대 여성입니다. 임신하고 나서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힘든 일이 많았는데요. 태교를 해도 모자랄 시간에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겪으니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이를 낳기 전에 힘든 일들은 전부 털어놓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가, 너 요즘에 TV에서 100세 시대라고 떠들어대는 거 알고 있지? 그럼요. 요즘 다들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어머님도 100살까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100살, 내 꿈은 120살까지 사는 거란다. 그래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동안 아들 키우느라 돈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아. 내 노후 자금으로 모아놨었어야 하는데, 강연히 대학 등록금으로 전부 탕진해버렸지 뭐니. 강현 씨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말로만 고맙다고 하면 떡이 나오니 밥이 나오니 긴 말할 것 없고 앞으로 매달 100만 원씩 보내도록 해라. 매달 100만 원을요? 그것도 많이 깎아준 거야. 내가 강연히 키우느라 쓴 돈에 비하면 세 발의 피지. 이거 다 뽑아내려면 아직 멀었단다. 강현 씨 태어나면서부터 쓴 돈을 전부 다 받으시겠다고요? 왜 곶감니 결혼하기 전에는 강연히 키워줘서 감사하다면서 평생 나한테 효도하겠다고 사탕발림 해대더니 돈 앞에서는 너도 별 수 없구나. 부모가 자식 키우면서 쓴 돈을 자식한테 전부 받아내겠다는 생각에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아이를 양육하면서 쓴 돈은 부모가 당연히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강연이가 내 노후를 책임질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강연이한테 쓰는 돈은 아깝지가 않았지. 그런데 내 계획을 네가 다 망친 거야. 제가요? 우리 강연이가 어떤 아들이었는지, 아니, 결혼도 안 하고 평생 엄마랑 산다고 했던 애야. 그런데 너 만나고 귀신에 홀린 것처럼 미쳐버려서는 지 엄마도 버리고 너랑 결혼하겠다고 박박 우기니 뭐니. 내가 속이 아주 썩어 문드러졌단다. 그래서 나도 생각을 고쳐 먹었어. 내 노후 계획이자 돈 줄인 우리 강연이를 네가 빼앗아갔으니 돈이라도 받아야겠어. 자식을 돈줄이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강현 씨 키우면서 들어간 기저귀값, 분유값까지 받아내시겠다는 건 너무하지 않으신가요? 우리 강연이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줄 아니? 내가 돈 쓰고 체력 써서 이만큼 키워놓은 거란다. 내 노력 보상하기 싫으면 이혼하던가. 네가 나 싫어서 뛰쳐나간다고 해도 나는 아쉬울 게 하나도 없거든. 저희 결혼식 올린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이혼이라뇨. 무슨 막말을 그렇게 심하게 하세요? 우리 강현이랑 이혼하기는 싫다. 이 말이구나. 그럼 매달 100만 원씩 보내라. 그 정도만 받는 것도 고마운 줄 알아야 해.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안이 벙벙해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시어머니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친구처럼 지내는 좋은 어머니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동안 아들을 노후자금이라고 생각했고, 저희 결혼으로 인해 자신의 노후자금이 빼앗겼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나니 시어머니가 달리 보이더군요. 아빠도 나 키우면서 쓴 돈 돌려받고 싶으세요? 무슨 소리야? 그걸 너한테 왜 받아? 아빠는 아직도 너한테 못해준 것만 생각나는 걸. 에이, 아빠도 참. 사실은 저희 시어머니께서 강현 씨 키우면서 쓴 돈들 돌려받고 싶다고 하셔서요. 아빠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이서방도 알고 있어? 자세히는 얘기 안 했어요. 자기 어머니가 본인한테 쓴 돈 돌려받고 싶다고 하면 상처받을 수도 있잖아요. 대학 등록금을 돌려받고 싶은 거면 저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태어난 시점부터 강현 씨 앞으로 들어간 분유값, 기저귀값부터 전부 다 돌려달라고 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죠. 그거 참 독특하구나.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 일단은 드리려고요. 결혼 초기라서 크게 갈등 만들고 싶지도 않고요. 아직 아이가 없으니까 쓸 돈이 많지 않아서 여유가 조금 있거든요. 설마 그 용돈을 평생 달라고 하는 건 아니겠죠. 그건 모르는 법이지. 사람 욕심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법이거든. 너무 힘들면 아빠한테 말해. 아빠는 언제나 내 편이니까. 걱정 마세요. 아빠 딸이 그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있거든요. 막상 큰 소리는 쳤지만 저도 내심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당장 월 100만 원 드리는 건 큰 문제는 아니지만 그걸 평생 드린다고 생각하니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렇지만 자식 앞으로 들어간 돈 때문에 자신의 노후가 위태롭다는 어머님의 말씀이 아예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니어서 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나 오늘 우리 엄마한테 너무너무 화가 나. 우리 엄마지만 왜 저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오늘 어머님이랑 한의원 다녀온다고 했잖아. 거기서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거야? 도착해서 봤더니 한의원이 아니라 남성 정관수술 해주는 병원이었어. 나보고 정관수술 받으라는 거 있지. 이미 예약까지 다 해놨다고. 뭐라고? 어머님이 왜 자기한테 그런 수술을 시키려는 거야? 우리 아직 아이도 없는데 그런 수술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 우리 딩크족도 아니고 아이 2명 낳아서 알콩달콩 사는 게 꿈이었는데 도대체 어머님은 무슨 생각이신 거야? 너무 기가 막혀서 일단 병원은 뛰쳐나왔고 엄마한테 왜 이러는 거냐고 따져 물었는데 엄마 하는 말이 가관이야. 우리 아이 생기면 본인한테 주는 용돈 줄어들까봐 그랬대잖아. 자기 나 몰래 우리 엄마한테 용돈 드리고 있었어. 그게 어머님이 결혼하자마자 월 100만 원씩 용돈으로 달라고 하셨거든. 달라고 하는 이유가 아주 터무니없지는 않아서 자기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흘러버렸네. 미안해. 자기가 뭐가 미안해. 다른 걸 숨긴 것도 아니고 우리 엄마한테 주는 용돈이었잖아. 근데 그것 때문에 이 난리가 났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속상해. 용돈 금액 줄어들까봐 정관수술까지 강요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냥 용돈 끊자. 우리 엄마한테 용돈 줄 필요 없어. 자기한테 그동안 얘기는 못했지만 어머님이 용돈을 요구하는 이유가 있거든. 그게 뭔데? 자기 키우느라 어머님 본인 노후 자금을 모으지 못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동안 양육에 쓰인 비용, 학비 등을 모두 돌려받고 싶으시대. 나도 말이 안 된다고는 생각했는데 100세 시대에 노후 자금 없이 살아간다는 게 힘든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머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어. 엄마가 정말 그렇게 얘기했어? 나 때문에 노후 자금을 못 보았다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네. 우리 엄마가 노후 자금 못 모은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고 거지 같은 남자친구들 때문이야. 나 남자친구? 나 초등학교 다닐 때 아빠랑 이혼한 후로 우리 엄마 남자친구 끊임없이 사귀었거든. 이미 이혼한 상태였으니까 남자를 만나든 재혼을 하든 나는 정말 다 괜찮았어. 근데 문제는 우리 집 돈을 다 가져다 바쳤다는 사실이었지. 아빠가 보내주는 양육비를 그 남자들한테 갖다 바친 것도 모자라서 옆집 아줌마가 나 입으라고 사준 새 옷까지 훔쳐다가 엄마 남자친구한테 가져다 준 거 있지. 덕분에 수학여행 때 나 혼자만 교복 입고 갔었어. 그럼 나한테 한 말들이 전부 거짓말이라는 거야? 어머님 말씀으로는 자기 앞으로 들어간 돈뿐만 아니라 자기 키우느라 들어간 자신의 희생, 노력 같은 것도 전부 보상받고 싶다고 하셨거든. 희생? 하기야 했지. 내가 아니라 남자친구들한테. 내가 엄마 먹으라고 싸둔 도시락까지 남자들한테 갖다 바쳤으니까.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더 이상 긴 말 할 것도 없어. 그 용돈 당장 끊어. 알았어. 끊기는 할 건데 그 시점은 내가 알아서 정할게. 정말로 내가 임신하고 용돈을 끊겠다고 하면 어머님이 어떻게 나오실지 나도 이제 궁금해졌거든.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축하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저희 아빠가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채연아, 엄마가 되는 걸 정말 축하한다. 내가 엄마 없이 자라서 그 부분이 항상 미안했어. 그런데 그렇게 어렸던 네가 어엿한 성인이 되어서 이제는 엄마가 된다니. 아빠는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다. 무슨 소리세요? 우리 아기 태어나는 것도 보고 오래오래 사셔야죠. 그래.
우리 손주한테 정말 든든한 외할아버지가 되어주고 싶구나. 그래서 말인데, 아빠가 가지고 있는 건물 말이야. 손주 태어나면 증여해 주려고 해. 아빠,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아빠가 어렵게 일해서 산 건물이잖아요.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주는 게 뭐가 아깝니? 손주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네가 관리하면서 그 돈으로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아빠가 너한테 줄 수 있는 선물이야. 아빠, 고마워요. 아참.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드리는 용돈은 아직도 계속 드리고 있니? 네? 아, 네. 아직은 드리고 있어요. 아이 생기고 나면 여기저기 돈 들어갈 일이 많아서 더 이상 용돈 드리기 힘들 텐데 아빠가 주는 건물로 시어머니 용돈 해결하면 어떻겠니? 어떻게요? 건물 1층에 카페하기 좋은 자리 있잖니. 그 자리를 시어머니에게 드리고 너네는 용돈 부담에서 해방되면 좋겠구나. 시어머니가 너희에게 용돈 바라는 이유가 노후 자금 때문이라며. 거기서 카페 운영하시면 노후 자금은 해결될 테니 너희도 좋고 시어머니도 좋은 일이잖아. 말씀은 정말 감사드려요. 그렇지만 그 일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의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니의 반응은 역시나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너 임신했다며? 아니, 요즘 같은 100세 시대에 왜 이렇게 일찍 임신을 하는 거야? 어머님, 저 31살이에요. 그렇게 빠른 나이도 아니라고요. 적당히 40줄에 아이 낳으면 좀 좋아. 요즘에는 딩크족도 유행이라는데. 뭐하러 고생스럽게 애를 낳으려고 해? 그거는 어머님이 관여하실 문제는 아니신 것 같네요. 저랑 강현 씨가 결정한 일이고요. 어머님께 아이 봐달라고 부탁 안 드릴 거니까 걱정 마세요. 그게 문제가 아니잖니. 내 용돈 말이다. 설마 아이 생겼다고 용돈을 줄이거나 하지는 않겠지. 그치? 안 그래도 용돈에 대해서 상해 드리려고 했어요. 어머님, 저희 애도 생기고 그래서요. 한 달에 100만 원씩 드리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용돈을 줄이겠다는 거니? 줄이지는 않고요. 아예 안 드리려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너네한테 받는 용돈이 전부야. 그동안 강현이한테 들어간 돈 전부 돌려받지 않으면 나는 알거지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드린 건데 아무래도 아이가 생기니까 저도 힘드네요. 이런 못돼 처먹은 것. 용돈 100만 원씩 못 줄 거면 애 지우거라. 나 죽거든. 그때 다시 만들면 되잖니?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 요즘 의학기술이 발달해서 40살에도 50살에도 아이 낳을 수 있으니까. 나 죽기 전까지는 아이 없이 살아 제발. 아이를 없애라고요? 정말 제정신이 아니시네요. 어머님, 방금 하신 그 말 후회하게 해줄게요. 어머나 세상에. 내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 앞으로 건물을 주신다고? 그 건물에서 내 카페까지 열어주신다니. 이제 노후 걱정 없겠구나. 너랑 우리 손주가 아주 복덩이야, 복덩이. 노후 걱정에서 해방되실 뻔했죠. 그런데 어머님이 그 기회를 날려버리셨어요. 뭐라고?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아이 지우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이 앞으로 증여받을 건물에 대해 어머님이 입김을 행사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머님이 그 말씀만 안 하셨어도 가게 열어드리려고 했는데 저도 어쩔 수가 없네요. 아이를 지우라는 건 그냥 던져본 말이란다. 그게 내 진심이 아니라는 건 아가, 내가 더 잘 알잖니. 어머님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었어요. 아들한테 쓴 돈 돌려받고 싶어서 용돈 요구하신다고요? 아들한테 쓴 돈 자체가 없다는 거 강현 씨한테 들어서 다 알고 있어요. 노후자금 없는 거 어머님이 남자친구한테 전부 갖다 바쳐서 그런 거잖아요. 강현이가 너한테 그런 얘기까지 해. 내가 이번 기회에
아주 입단속을 단단히 해놔야겠어. 버르장 머리 없는 자식. 더 이상 강현 씨 괴롭히지 마세요. 강현 씨는 어머님한테 빚진 게 없으니 저희가 어머님 노후를 책임져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도 어머님이 과거를 반성하시면 도움을 드리려고 했는데 강현 씨 정관수술 시키려고 했던 거, 저보고 아이 지우라고 했던 거 전부 선 넘으셨어요. 2번 다시는 어머님께 기회 드리지 않을 테니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아가, 채연아, 정말 미안하다. 그게 말이지.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너네가 아이 낳으면 나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거라면서 어떻게든 낙태시키라고 나한테 얘기하지 뭐니. 그래서 그랬던 거야. 내가 정말로 미안하다. 그러니 손주 건물에 이 할미가 들어갈 수 있도록 네가 힘 좀 써다오. 남자친구 핑계 대지 마세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남자친구한테 모든 걸 뜯기면서 살아오신 건 어머님 본인한테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본인을 되돌아보고 반성하세요. 그 전까지는 어머님 뵙는 일 없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어머님에게 정중하게 메시지를 보내고 차단해버렸습니다. 남편 역시 어머님이 아이를 지우라고 했다는 걸 알자마자 크게 분노하면서 이참에 어머님과의 인연을 끊는 것까지 고려해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아이 출산을 앞두고 이렇게 속 시끄러운 일이 벌어져서 정말 속상하네요. 그렇지만 시어머니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아이의 탄생을 축복해주고 제 편을 들어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맞선을 통해 결혼한 여자와 3년 정도 함께 산 뒤 이혼을 하게 된 30대 남자입니다. 애가 딸린 여자와 결혼을 한다는 말에 주위에서 만류가 많았었지만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바뀌기는 커녕 오히려 제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며 뒤통수만 얼얼하게 후려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내의 실체를 까발리고 복수해준 사연에 대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보, 나 법무사 시험 한번 공부해보려고. 직장 때려치고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까 해. 법무사? 당신 공부는 영 젬병이고 취미에 안 맞다면서 학창시절 내내 놀기만 했다던 사람이 법무사 공부는 갑자기 왜? 직장도 때려치면서까지 하려는 이유가 뭐야? 당신이 공인중개사 일하는 거 보니까 고생은 혼자 다 하는데 막상 돈은 편하게 일하는 법무사들이 훨씬 많이 챙기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나도 법무사 공부해서 당신 일 편하게 해주고 돈도 많이 벌려고. 법무사 그거 공부하는 거 쉽지 않을 텐데 공부하면서 스트레스 감당할 수 있겠어? 민재 육아도 힘들어하는 사람이. 그래서 말야, 당신이 육아며 공부며 도와줬으면 싶은데 어때? 나 늦게 시작하기는 했지만 이제 나이도 20대 후반이라 늦은 거 아닌 것 같아. 법무사 꼭꼭 돼서 당신이랑 우리 아들 민재 호강시켜주려고. 민재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엄마 뭐 하시냐 선생님이 물을 때 법무사요. 이런 뿌듯할 것 같아. 나야 당신 하고 싶은 거 안 말리고 싶고 응원하고 싶은 사람이지. 근데 당신 프로 볼링 선수 되고 싶다면서 제대로 해보겠다고 저번에 장비값만 60만 원 넘게 투자했었던 거 기억나지? 그러고 볼링 1개월 있다가 바로 때려쳤었잖아. 그거야 볼링을 하다 보니까 터널 증후군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서 그랬던 거고. 내가 손목 마사지 매일 좀 해달라니까 당신이 못 해준다며. 당신 배려해서 그만뒀던 건데 무슨 사람을 의지박약처럼 대하냐? 알겠어. 그럼 이번에는 진득하게 공부할 거라 이거지? 응, 인생 길게 보려고. 내가 공부는 취향 아니었지만 하고 싶어서 하는 거면 또 자신 있다 이거야. 저는 직장을 때려치면서까지 법무사 공부를 하겠다는 아내의 말을 믿고 매일을 격려하고 집안일도 도맡아 하는 등 많이도 지원을 했습니다. 심지어 아내가 공부 혼자 하니 어렵고 지루하다고 하길래 저까지 같이 법무사 공부를 하면서 아내의 학습에 도움을 주려고 했었는데요. 그러길 한 달 정도 되자 아내는 아니나 다를까 법무사 공부를 하지 않아야 할 이유를 어떻게든 찾아냈더군요. 여보, 미안한데 나 법무사 공부 말고 주부 채널 유튜브로 하나 운영할까 해.
공부한다고 교재며 인강 구매한 것만 수십은 깨졌잖아. 그런데 왜 갑자기 유튜브를 하겠다는 건지 드러나 보자. 원래 인생이라는 건 길게 보고 자기가 원하는 걸 해야 하는 거잖아. 그런데 내가 내 적성에 맞는 일이라든가 그런 거 생각을 너무 안 했어. 법무사도 좋긴 한데 너무 돈이나 사람들 시선만 의식하고 시작했던 거니까 후회되는 거 있지. 그럼 이제까지 했던 거 다 날아가는데도 괜찮아? 원래 인생에서 낭비한 걸음걸이도 체력을 증진시켜준다는 말이 있잖아. 법무사 공부하면서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도 알게 됐으니까 절대 걱정 마. 그래서 이번에는 또 장비 얼마나 되는데? 당신 뭐 시작할 때마다 필요한 거 꼭 다 갖추고 해야 하는 사람이잖아. 역시 나 잘 아는 건 우리 남편뿐이네. 카메라랑 마이크랑 이래저래 내가 가성비 좋은 걸로 알아봤거든. 근데 또 너무 가성비만 신경 쓰면 나중에 바꾸기도 애매하고 차라리 처음부터 좋은 거 쓰는 게 남는 장사인 건 알지? 그래서 얼마인데? 일단 700만 원 정도만 들여보면 될 것 같아. 컴퓨터 좋은 거 사야 방송 같은 거 하기에 좋을 것 같은데 당신도 같이 쓰면 되겠다 싶어. 그래, 알겠으니까 일단 그럼 필수적인 장비부터 하나씩 장만해보자. 나도 한번 아는 사람한테 알아는 봐줄게. 아니, 뭐 굳이 그럴 것까진 없어. 당신도 공인중개사 일하느라 바쁠 텐데 나 신경 쓰고 그럼 정신만 없지. 돈 주면 내가 알아서 학원도 가고 장비도 사고 다 잘해볼게. 학원? 유튜브 하려고 학원도 다녀야 하는 거야? 아, 학원은 영어 공부하려고 다니는 거야. 영어 공부를 잘 해둬야 나중에 글로벌한 채널로 성장할 수 있잖아. 법무사 공부를 때려치고 주부들을 상대로 하는 유튜브를 운영하겠다는 아내 때문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번 정하면 어떻게든 하고야 마는 아내인 탓에 저는 지원을 해주겠다고 약속했죠. 이 모든 것이 아내를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저와 민재를 위해서 더 나은 모습이 되려고 하는 아내의 의도를 이쁘게 봐서였는데요. 아내는 뭔가에 매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재미 붙인 법무사 공부에 매진할 동안 유튜브 편집 기술을 배운다면서 잠깐 학원 다니다가 관두고 콘텐츠를 위해선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면서 또 뭔가를 배우다가 관두는 식으로 2년이라는 세월을 헛으로 날려버렸죠. 그러고도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준 카드로 문자 왔는데 이거 무슨 레스토랑에서 결제된 돈만 50만 원이래. 난 스팸인 줄 알았는데 언제 이렇게 돈을 썼어? 아, 그거 당신한테 말을 못했는데 유튜브 때려치고 이제 나 SNS에서 인플루언서 되려고. 인플루언서? 그게 뭔데? 쉽게 말해서 사람들한테 인기 끌고 이러면서 많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 유튜브는 어떡하고? 벌써 그쪽으로 선회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인플루언서랑 50만 원 레스토랑에서 쓴 거랑 무슨 상관이고? 비싸고 좋은 음식을 찍으면서 주부도 이렇게 화려하게 지낼 수 있다. 이게 내 캐치 프라이징이라고. 지금 투자해 놓으면 나중에 민재랑 당신이 다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좀만 참아. 그리고 나도 생각 없이 돈 쓰는 거 아니다? 유튜브 한다고 장만했던 장비들 SNS 관리하면서 다 사용하고 있어. 여보, 이제는 진짜 적당히 하자. 당신이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그게 우리 집 돈 버는 일인 것 같아. 유튜브 채널로 대박 나겠다면서 이것저것 배운다 개발한다. 돈만 써댄 게 2천만 원은 넘는다. 뭐? 당신 진짜 말 심하게 한다. 나는 꿈 쫓아서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그걸 갖고 어떻게 가만히 있으라 할 수 있어? 법무사 공부도 한다고 하다가 접고 유튜브도 장비만 사놓고 접었잖아. 그 전에 볼링이며 골프며 한다고 했다가 죄다 접었고 언제까지 꿈만 쫓고 살 거야? 당신이 이러니까 SNS인가 뭔가도 하다가 접겠다는 생각 내가 들지 않겠어? 이번에는 진짜라니까. 나도 당신 생각해서 정말 달라지려 노력하는데 왜 그래? 집에 굴러다니는 장비들이나 팔아치우고 그런 소리를 해. 당신이 앞으로 뭐 하고 싶다는 거 지원 안 해줄 거니깐 당신 스스로 장만을 하든지 하고. 와, 진짜 이런 사람인 줄 몰랐네. 결혼하기 전에는 간이며 쓸개며 다 빼줄 것처럼 굴더니. 애 있어도 상관없다면서 사람만 좋으면 된다더니. 당신 참 말 잘했다. 내가 말한 사람만 좋으면 된다는 조건에 지금 당신이 해당이 된다고 생각해? 애는 내팽개치고 허구한 날 싸돌아다니기만 하고 집안일은 하나도 안 하고 돈도 안 버는 아내를 내가 언제까지 용납해야 해? 결국 당신도 똑같은 사람이었구나.
언제는 전 남편 같은 쓰레기처럼 안 굴고 무한하게 이해해 줄 것처럼 그러더니. 좋아. 그럼 내가 앞으로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그냥 방관이나 해. 괜히 나 참견하면서 내 인생 방해하지 말고. 저의 호소에도 달라지기는커녕 여전히 막 나가는 아내. 제게 더 돈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점점 돌아다니는 일이 잦아지는가 싶더니 외박조차도 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쯤이 되자 제 결혼은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 지경이었는데요. 그래도 꼬박꼬박 영어학원은 다니고 있으니 그나마 하나라도 잘하겠다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일이 얼마 지나지 않아 있었습니다. 여보, 이번에 생일 선물로 내가 너무 갖고 싶었던 목걸이 선물해줘서 정말 고마워. 요 웰컴. 당신이 오래전부터 노래 불렀던 거잖아. 그야 그렇지. 근데 여기서 유어 웰컴이 왜 나와? 너는 환영이야. 라고 나한테 말하는 게 표현도 이상하고 의미도 전혀 안 맞잖아. 당신 영어학원 열심히 다녔다며? 6월 웰컴이면 천만에라는 뜻인데 설마 이 기본적인 걸 몰라서 나한테 되묻는 거야? 당연히 조크였지, 조크. 천만에라는 뜻인 거 나도 잘 알고 있었어. 당신이 제대로 뜻 알고 쓰나 확인해 본 거야. 오케이? 그래. 열심히 영어를 배우겠다며 매일매일 학원에 갔던 아내의 영어 실력이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그 뒤로도 확인차 기본적인 단어 같은 것들을 물어보면서 슬쩍슬쩍 떠봤는데도 마찬가지였던지라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저는 아내가 영어학원에 간다고 해놓고 대체 어딜 싸돌아다니는 건지 궁금해졌고 쉬는 날 몰래 아내를 따라다녔었는데 아내는 제 미행을 눈치채더니 노발대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당신 진짜 어이가 없다. 사람 참 가지가지 한다 싶네? 도와달라는 거 돈 못 주겠다고 거부하면서 쪼잔하게 굴더니 이젠 의처증이야? 의처증 운운하기 전에 당신이 수상쩍은 모습을 보이질 말았어야지. 그리고 누굴 만나러 가길래 수상하게 좌우며 전방후방을 그렇게 두리번거리면서 가는데 내가 누굴 만나긴 누굴 만나? 의심을 하려거든 그럴 사람을 의심해. 지금 그럴 사람을 의심하고 있는 중이야. URL컷만 아니라 기본적인 영어 단어들도 모르는 당신이 매일 영어학원 간다고 하는데 그럼 의심이 안 가? 내가 쫓을 때만 해도 영어학원 방향도 아니더만. 말했지. 내가 당신이 쫓아온 날만 특별히 머리 식힌다고 방향 달랐던 거라고. 이런 식이면 나도 당신 의심하고 집착하고 미련 보일 건데 괜찮아? 역지사지 당해봐야 정신 차리겠냐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나는 법무사 공부하는 거 말고는 일밖에 없는 사람이야. 모르지. 공인중개사 한답시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여자 손님들이랑 놀아나는 건지. 나 안 보이는 곳에서 몰래 따라다닌 사람인데 그런 헛짓거리 하는지 아닌지 내가 알게 뭐야? 당신 말 다 했어? 지금 나랑 정말 이혼하고 싶어서 이래. 아니, 이혼 얘기가 왜 나와? 나는 당신이 민재 데리고 있는 여자였어도 좋다고 결혼했어. 왜? 당신이 결혼하면 남편과 자식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했었으니까. 남편이 떠난 것도 바람기 때문이었다고 하니까 그 말만 믿고 당신 불쌍하게 생각했던 거라고. 불쌍? 지금 나 동정해서 결혼했다. 이거야? 처음에는 동정심도 있었는데 지금은 사랑하는 거 맞아. 아니, 어찌됐건 나를 거지 취급했다 이거잖아. 와, 진짜 사람 어이가 없네. 어디 공인중개사 나부랭이가 사람을 거지 취급이나 하고 말이야. 당신 말 다 했어? 공인중개사 나부랭이? 그래, 공인중개사 나부랭이라고 했다. 뭐 어쩔래? 큰 소리 치면서 잘난 척하는데 당신은 뭐 할 수 있는데? 직장 때려치고 나서부터 돈 한 푼 못 버는 백수가 당신 아냐? 내가 맘먹으면 직장 금방 구해. 꿈 쫓아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 찾느라 좀 헤매는 것뿐이지. 이제 당신이 뭐라고 하든지 못 믿으니까 난 앞으로 당신 따라다닐 거야. 그래서 뭐 하고 다니는지 제대로 공부를 하고 미래 준비하는 건 맞는지 확인할 거야. 그 과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줄 텐데 설마 이것도 의처증 취급할 거 아니지? 난 떳떳한 사람이야. 보고 싶으면 얼마든지 지켜봐. 말은 그렇게 했어도 아내는 제가 따라다니는 걸 영 못마땅하게 느끼는 듯 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를 쫓아다니니 저 역시도 많이 힘이 들었는데요. 분명 저를 속이고 뭔가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는 생각만큼은 날이 갈수록 확신에 가까워지고 있었죠. 하지만 민재며 집안일이며 재미까지 붙인 법무사 공부를 아예 손에서는 놓을 수 없어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길 몇 개월이 지나 아내가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게 됐다는 소식을 전해올 무렵 저는 누군가로부터 연락을 받고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다른 지역에서 이사 왔다고 집 여기저기 알아보는 중이라고 했었던 여자인데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잠시 얘기 가능하실까요? 아, 네. 좋은 방 해드리고 싶었는데 조건에 맞는 방이 없어서 저도 많이 죄송했었거든요. 만약 또 좋은 매물 나오게 된다면 가장 먼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 오늘 방 구하러 왔었던 거 거짓말이었어요. 철용 중개사님이 어떤 분인지 인성 보고 미리 말씀을 드릴지 말지 어떻게 전할지 생각을 해보고 싶어서 얼굴 뵀었던 거예요. 혹시 제 아내 때문에 그런가요? 자기 개발한답시고 친구들한테 돈 많이 빌리긴 했었다던데 금액 많지 않으면 제가 대신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사실 제 동생하고 그쪽 아내분이 바람을 피고 있는 것 같아서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 아내가 바람이 났다고요? 일단 사진부터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거의 2년 정도 전부터 바람 피웠던 걸로 파악이 됐는데 최근까지도 계속 둘이 만나고 있더라고요.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한테 이걸 미리 알려주시는 이유도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제가 방 여러 개 둘러보고 귀찮게 이것저것 물었는데도 계속 친절하게 해주시더라고요. 바쁘신 중에도 틈틈이 공부하려고 하시고 성실한 사람 같아서 도움 드리려고요. 이혼을 할 때 하더라도 적어도 그런 여자한테라면 조금이나마 돈 덜 주고 받아낼 수 있는 건 많이 받아내야 하지 않겠어요? 아내가 이런 거 많이 경계했을 텐데 용케도 이런 사진을 다 확보하셨네요. 안 그래도 저도 핸드폰도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비밀번호 잠금까지 아주 철저하게 해놔서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제 지인 중에 이런 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서요. 그보다 철용 중개사님 실례인 줄은 알지만 하나만 물어볼게요. 혹시 아내분하고 관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그건 왜 물어보십니까? 아내분이 최근에 임신했다고 제 동생한테 알려왔거든요.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사실 제 동생 무정자증이거든요. 그런데 철용 씨가 애아빠 아니라면 지금 이 여자는 누구 애를 임신하고 이러는 건가 싶네요. 지금 너무 황당해서 머리가 정리가 안 되네요.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선의만으로 저한테 이런 걸 알려주시는 것 같진 않으신데 정말 원하시는 게 뭐죠? 사실 제 동생은 그쪽 아내, 그러니까 미량 씨가 유부녀라는 거 모르고 만났었던 거예요. 무정자증인 거 숨기고 만났던 건 제 동생도 잘못한 일이지만 일부러 임자 있는 사람을 건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라 이거죠. 네,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지금 제 동생도 화가 나고 철용 씨한테 너무 죄송해하고는 있는데 직접 말할 용기는 없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저 통해서 철용 씨 어떤 사람인지도 알아보고 이 내용 대신 전해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염치 없는 얘기지만 정말 몰랐었던 일인 거 확인될 만한 카톡 내용도 보내드릴 테니 소송은 안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결국 아내가 바람피고 있다는 사실을 상간남의 누나로부터 듣게 되었는데요. 뒤딜 생각하지 않고 임신을 빌미로 상간남을 엮으려다가 자신의 거짓말에 묶인 아내의 이야기에 머리가 지끈거렸죠. 당신 기업에 취직했다면서 사원증이라든가 회사 직원 명단 같은 거 어디서 봐? 왜? 또 의처증이 도져서 이래? 왜 자꾸 열심히 하는 사람 의심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당신이 하려는 거 본격적으로 다시 지원해줄까 하고 그러려면 당신이 얼마나 일하는지 어떤 환경에서 지내는지 알아야 하잖아. 정 힘들다 싶으면 일 관두라고 할 수도 있고. 에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도 된다. 나도 나름 정신 차렸으니까 취직까지 한 거지. 그래? 당신이 정신 차렸다니까 아주 기특하네. 민재 생각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거 맞겠지만. 참, 그보다 여보. 나 지방으로 발령받았어. 취직한 지 얼마나 됐다고 지방으로 발령을 받아? 나도 모르겠어. 못 가겠으면 그냥 직장 관두라는데 어떡하겠어. 그럼 일 관두면 되겠네. 잘 됐다. 아니, 생각해보니까 당신도 돈 벌면서 법무사 공부도 하는데 나라고 못할 거 뭐겠어. 자기 개발 내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그냥 대구 내려갈게. 당분간은 우리 주말 부부로 지내기로 하자. 지원해준다고 했으니까
민재는 당신이 맞고, 오케이? 왜? 상간남이랑 평일 부부로 지내려고? 뭐? 상간남이라니, 당신 갑자기 무슨 헛소리야. 진짜 노잼이다. 하여튼 농담에 전혀 소질이 없는 사람이네. 노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 정신 나간 여자야. 상간남 누나한테 연락 왔어. 너 인생 빨리 끝내주라고. 유부녀면서 그걸 숨기고 멀쩡한 사람이랑 임신 빌미로 결혼하려고 해? 거기까지 알면 나도 뭐 더 변명할 말 없겠네. 그래, 당신 같은 것보다 훨씬 배려 잘해주고 똑부러진 사람이야. 직업도 공인중개사 따위보다 더 탄탄하니 민재도 걱정 안 해도 될 테고. 아빠 노릇도 못해 쪼잔하게 구는 남자보다는 훨 낫지 않을까? 위자료 생각 안 하고 아주 막 나가는구나. 너 이럼 이혼 소송 때 불리할 수 있는 건 알고 있지? 어차피 위자료 그 사람이 다 내줄 건데 무슨 상관이람? 그 사람 나 사랑하고 너무너무 아껴주는 사람이야. 애 있다고 했을 때 그 사람 반응 맞춰볼까? 별로 달가워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왜 그랬는지도 알려줄 수 있걸랑. 헛소리 하지 마. 당신이라는 인간 이제 진짜 지긋지긋하다. 나 새 출발할 거니까 괜히 질척대지 말고 그냥 좋게 헤어져. 애시당초 민재 나한테 맡기겠다는 심리도 대충은 알겠다. 애 딸린 거 숨기고 일단 결혼까지 해보려던 속셈이었던 거 맞지? 당신 뒤딜 생각 안 하고 충동대로 사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맨날 뭐 하겠다 해놓고 얼마 되지도 않아서 때려치지.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데요? 그걸로 협박이라도 하시게? 남자가 돼서 진짜 치졸하다. 너랑 그 남자랑 잘 될 생각 없어. 왜냐면 그 남자 무정자증이거든. 너가 가진 애는 내 애도 그 남자 애도 아니란 얘기지. 뭐? 자, 잠깐만. 그럼 뱃속에는 누구 애인데? 너가 인플루언서인지 뭔지 하면서 술 처마시고 놀러 다니는 동안 생긴 애인가 보지. 그걸 왜 나한테 묻고 자빠졌어. 정신 나간 여자야. 자, 잠깐만. 철용 씨, 나 지금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얼굴 보고 얘기하면 안 될까? 우리 이대로 헤어지기에는 또 정리할 것도 많잖아. 네가 뭐 하겠다면서 구매한 장비들 싹 다 중고로 팔아버릴 거니까 정리하고 자시고 할 건 없어. 그냥 너 왔던 그대로 몸만 꺼지면 돼. 민재 데리고 가는 거 잊지 말고. 민재 아빠, 정말 이럴 거야? 나 민재 데리고 임신까지 한마당인데 버리겠다고? 먼저 배신한 건 너잖아. 버린 건 내가 아니라 너지. 여보, 잠깐만 내 얘기 좀 들어봐. 저는 아내와의 이혼 소송을 통해 정신적 충격을 비롯해 그간 갈취당한 돈을 모조리 토해내게 했습니다. 상간남은 누나를 통해 그 뒤로 저를 만나 정식으로 사과하겠다고 연락을 취해왔지만 서로 얼굴을 보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거절을 했고요. 그 뒤로 상간남의 누나를 통해 이혼을 당한 전 아내가 친정에 민재를 맡겨놓고 클럽이며 술집을 전전한다는 얘기 또한 들을 수 있었답니다.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쾌락과 충동에 지배되어 살아가는 아내의 소식은 신경을 끈 채 법무사 공부에 매진한 저는 최근 1차를 통과할 수 있었는데요. 치열하고 힘든 매일매일이지만 미래를 위해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격려받고 2차 시험을 잘 치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사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회사를 퇴직하고 남편을 내조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매년 명절 때며 가족 모임 때마다 많은 돈을 휘두르며 가족들을 휘둘러왔던 동서 때문에 스트레스를 참 많이도 받았는데요. 우수한 보험 영업사원으로서 연봉 1억을 버는 동서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 기막힌 사연에 대해서 말을 해보려 합니다. 형님, 이번 명절 때 제가 돈 드린 걸로 어머님, 아버님 비싼 거 사드리세요. 제가 몸이 아프다 보니 거기 가는 건 좀 무리일 것 같아요. 보험일이 많이 힘들다고 한 건 알겠는데 명절 때도 잠깐 시간 못 낼 정도로 바빠? 동서하는 거 가만히 보면 뭐든지 다 돈으로 해결하려는 것 같아? 그래도 사람 마음이며 성이라는 게 있는 법인데. 뭘 또 모르는 소리 하시네요. 돈만큼 투명하게 사람 성에 파악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어요? 돈 몇백 들여서 회갑년 때 연예인 불러 대접한 거랑 본인이 하지도 못하는 노래 부르면서 고막 아프게 하는 거랑 뭐가 더 좋겠냐고요. 동서가 비싼 선물이며 음식으로 사람들 대접하려는 거 나도 좋게 생각해. 그래도
얼굴 한 번을 어떻게 못 비치냐 이 말을 하는 거야. 형님도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좀 해보세요. 회사 일 때문에 가뜩이나 힘든데 그만 좀 쪼아대시라고요. 열심히 영업하고 다니는 동서 질투 좀 하지 마시고.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내가 누굴 질투한다고? 머리가 뭐 어쩌고 어째? 말이 조금 심하게 나가긴 했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요. 형님이 좀 이해해 주세요. 연장자면 배려를 해 주셔야지 자꾸 통제를 하시면 안 되죠. 나도 동서한테 통제하고 명령질하고 싶지도 않아. 그냥 시부모님이 동서 얼굴 한 번 봤으면 좋겠다며 말해줬으면 하고 눈치 주시기에 얘기 꺼내본 거지. 그것도 형님이 애시당초 무시하면 될 일인데 굳이 나서서 이러시는 거 제가 몰라요? 하여튼 간에 명절 때 저는 바쁘니까. 아니, 몸이 아프니까 그런 줄 알고 계세요. 보험회사에 최고 영업사원이라는 동서는 엄청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가족들에게 엄청난 돈을 펑펑 써대고 있었기에 사정상 얼굴을 비치지 못한다는 말에 뭐라고 할 사람은 없었죠. 저 또한 그게 불만은 아니었지만 매번 연장자로서 그래도 어떻게든 나오게 해보라는 시어머니의 재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쉬운 소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한참 동안 좋은 말로 때론 엄하게도 타일러 봤지만 동서는 통 알아들어 먹질 않았습니다. 형수님, 죄송하지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서요. 동서 얘기면 굳이 저한테 이제 말 안 하셔도 돼요. 저도 더 이상 말하는 것도 지치고 사이에 끼어서 욕바지 하는 것도 힘드네요. 앞으로는 태클 안 걸고 동서 맘대로 하게 내버려둘 테니까 그렇게 아시라고요. 아니요, 형수님한테 말씀드릴 건 그것 때문이 아니라 다른 건 때문입니다. 사실 집사람한테 스토커가 하나 붙어 있는 것 같아서요. 스토커요? 갑자기 스토커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일단 이것부터 좀 보시죠, 형수님. 세상에, 이게 다 뭐예요? 동서 평소 차림이랑은 많이 다르네. 처녀적에 친구들이랑 파티하면서 놀 때인데 기념 삼아 사진을 찍은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사진사가 호감이 있었는지 그 뒤부터 스토커처럼 계속 쫓아다닌다고 힘들대요. 그럼 사진은 어떻게 입수하신 거예요? 집사람이랑 같이 외식하고 돌아오는데 집에 떡하니 붙어 있더라고요. 이거 보고 저는 피가 거꾸로 솟을 판인데 신고하면 더 자극될지 모른다고 자기가 알아서 처리하겠다잖아요. 근데 저는 지켜만 보고 있기 영 불안해서 형수님한테 따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하는 게 아무래도 최선 아닐까요? 이런 거 차라리 미리미리 신고를 해둬야 스토커도 더는 위협적인지 못할 텐데. 본인이 일단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하고 절대 저한테는 나서지 말라고 하는데 뭐 어쩌겠어요. 아시잖아요. 집사람 입김 이 집에서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저한테 부탁하고 싶으신 게 뭔데요? 저도 서방님 얘기 들어드리고 싶고 동서 걱정되기는 하는데 무리한 일은 못해요. 딴 거 안 바라고 한 며칠 정도만이라도 집사람 따라다니면서 스토커가 혹시 몰래 염탐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아봐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집사람 걱정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고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지 일이 손에 잡히질 않네요. 저는 서방님의 조력 요청에 하는 수 없이 알겠다고 하고 동서를 얼마간 따라다녔습니다. 보험 일을 한다던 동서는 많이도 돌아다니며 두루두루 사람을 만나더군요. 딱히 별다른 성과가 없어 스토커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된 건가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서방님의 생각은 저와 달랐습니다. 스토커 최근에 안 나타났는데 알아서 잘 해결한 거 아닐까요? 동서 주위에 며칠씩 맴돌았는데도 별 다른 일 없는 거 보면 이상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형수님. 오늘 집사람 얼굴 기색이 확실히 이상했습니다. 제발 부탁이니까 하루만 더 감시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이 은혜 어떻게든 갚을 테니까요. 서방님 말씀이 그러시면 저도 따라다니기는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탁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동서한테 그냥 알아서 잘 해결했냐 아니냐 물어보면 그만인 일인데 싶어서 그래요. 말했지 않습니까, 형수. 집사람한테 물어보면 그저 괜찮다. 알아서 잘 해결했다 할 사람이라고요. 저는요, 집사람이 말하는 거며 표정 짓는 것만 봐도 감이 온다고요. 이렇게 사랑꾼인 거 알면 동서도 좋아하겠네요. 그럼 오늘 딱 하루만 더 지켜봐 드릴게요. 오늘은 뭔가가 이상하니 제발 지켜봐 달라는 서방님의 요청 때문에 저는 하는 수 없이 동서를 재차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동서,
놀랍게도 어떤 배 나오고 대머리인 남자와 카페에서 만나더니 모텔 쪽으로 향하더군요. 불륜을 저지르는 건가 싶었는데 모텔로 들어가려다 말고 대머리 남자에게 두둑한 돈 봉투를 슬쩍 건네주고는 돌아서더라고요. 동서가 예쁘장한 편이라 돈을 받으면 받아야 할 처지인데 왜 돈을 건넨 것일까? 그리고 왜 모텔로 들어가려다 만 것일까? 알 수 없는 일들 뿐이었습니다. 형수, 오늘은 뭐 좀 발견한 거 없었나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어쩌면 스토커가 정말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싶어서요. 스토커야 당연히 정말로 있죠. 문 앞에다가 사진까지 떡하니 붙여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면 뭐 찾은 게 있나 봐요? 그냥 동서 주위에 수상해 보이는 사람들이 몇 있다는 정도만 알았을 뿐이에요. 아직 확실한 건 하나도 없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 주세요. 어차피 서방님은 기다리는 거 말고는 당장 하실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형수님만 그럼 믿고 있을게요.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발견하면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일단 믿고 기다려보세요. 동서가 대체 무슨 일에 엮인 건지 저도 확실히 알고 싶으니까. 동서가 남자에게 돈 봉투를 건넨 일이 있은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여전히 동서 주위를 맴돌던 저는 대머리 남자와 동서가 다시 만난 일을 알게 됐죠. 그런데 이번에는 동서가 돈 봉투를 주지 않았고 남자는 동서의 뺨을 후려갈기더군요. 동서 지지 않고 남자의 뺨을 후려갈기는 모습에 더더욱 궁금증이 커졌죠. 대체 뭐 하는 사람이길래 동서가 이러나 싶어 남자를 몰래 따라갔습니다. 저는 대머리 남자가 큰 식당을 하나 운영하는 사람이라는 것까지를 알아낼 수 있었죠. 동서, 나야. 얼마 전에 우연히 동서 마주친 일이 있어서 그때 물어보려고 했던 게 있거든? 뭔데요? 저 바쁘니까 얼른 용건만 말하세요. 빙빙 두르지 말고. 말을 해도 참 싸가지 없이 한다. 그래, 나도 동서랑 길게 말 섞기 싫으니까 본론부터 말할게. 얼마 전 모텔에서 만나서 돈 줬던 남자. 대체 과거에 무슨 사이였던 거야? 하, 형님, 저 미행하셨던 거예요? 아님, 뭐 탐정놀이라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진짜 어이가 없네. 나 이 집안 맏며느리로서 이 정도는 알 권리 있다고 생각해. 괜히 시부모님 귀에 들어가서 집안 시끄러워지는 거 원하지는 않지? 두 사람 무슨 사이인지 숨기지 말고 다 말해. 왜? 설마 그이가 스토커 따라다니니까 조사해달라고 말하기라도 했어요? 맞아. 서방님이 부탁해서 한 일인데 나도 이거 가만히 지켜보면 안 될 것 같아서 한 말이야. 오늘 보니까 폭력까지도 쓰는 것 같던데 모른 척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 사람 예전부터 나 쫓아다니던 사진사 맞고요. 집문에 사진 붙여서 나 괴롭게 하려던 사람인 것도 맞아요. 그래서 돈 주고 떨어지라고 했었던 거였는데 또 연락하더니 여전히 절 포기 못한다네요. 경찰에 신고한다고 말하지 그랬어? 했죠. 했더니 다짜고짜 따귀 때리면서 그럼 남편도 저도 죽일 거라잖아요. 일단 저도 안 지려고 따귀 똑같이 갈기긴 했는데 앞으로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미칠 것 같다고요. 형님이 이렇게 추궁 안 해도. 미안. 난 그런 사정 있는 줄도 모르고. 그런데 하나만 더 물어봐도 될까? 그 사람 나름 큰 식당 운영하면서 잘 지내는 것 같던데 왜 돈이 필요했을까? 과거에 사진사였다던데 언제 또 그렇게 요식업 쪽 일도 배웠는지도 모르겠고. 몰라요. 돈이야 뭐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요식업 한다고 사진 못 찍으란 법 있는 것도 아니고요. 왜 그걸 피해자인 저한테 따지시는지 모르겠네요. 알았어. 무슨 말인지 잘 이해했으니까 일단 안정 취하고 있어. 이 문제 함께 해결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도움 요청하고. 그리고 나는 무조건 경찰에 신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제가 알아서 할 거니까 내버려 두시라고요, 좀. 말은 도움을 요청하라 했지만 수상한 구석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스토커라기에는 동서에게 취하는 태도가 너무 당당했고 동서 역시도 딱히 겁을 먹는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스토커인지 아닌지도 확실치 않은 대머리 남자의 식당을 드나들다 보니 그가 사장이라는 것과 얼마 전에 이혼을 했다는 사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가게 사장인 대머리 남자의 연락처를 알아낼 수도 있었죠. 저기요. 우리 동서 스토킹하고 계신 분 맞죠? 멀쩡하게 식당 잘 운영하시는 분이 왜 그런 짓을 하세요? 잠깐만요. 당신 누구시길래 스토킹을 한다 만다는 거예요? 제 동서
보험 영업하는 사람 스토킹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는 문 앞에 몰래 사진도 찍어 붙이질 않나, 사람을 패질 않나.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으니까 콩밥 먹으실 준비하고 계세요. 잠깐만요. 스토킹한 건 오해입니다. 그리고 폭력 쓰기는 했는데 저도 똑같이 당했지 않습니까? 다 보셨다면서 어떻게 희진 씨 쪽 편만 드시는데요? 저야 사정을 모르니 동서 말하는 걸로 판단할 수밖에요. 아는 사람 쪽에 경찰 있는데 물어보니까 죄질이 아주 무거우시더라고요. 이혼도 당하셨다고 들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유부녀를 그렇게 찾아오고 그러시면 안 되죠. 찾아오겠다고 협박해서 막 돈까지 뜯어내셨다면서요. 와, 세상에. 기가 막혀서 그 여자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내 돈 떼어먹고는 진짜 양심이 없네. 돈을 떼어먹다니? 설마 돈 빌려주신 적 있으세요? 우리 동서 보험 실적 1위고 연봉만 1억 버는 사람인데? 그 여자가 돈 많이 벌었다면 아마 보험으로 번 돈은 절대 아닐걸요? 이걸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말씀드렸죠. 저는 들리고 보이는 걸로만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경찰에 조만간 폭력으로 신고할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잠깐만, 일단 제 얘기부터 들어보세요. 대머리 남자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은 참 기가 막힌 것이었습니다. 동서가 과거부터 유흥주점의 에이스였고 현재도 화력의 일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충격적인 내용에 믿을 수 없다 부인하는데 눈앞에 아예 과거 동서와 나눴던 대화 내용까지 증거로 내밀더군요. 야, 너 때문에 재산 퍼주고 집까지 몇 억짜리 해주느라 난 이혼까지 당했어. 근데 뭐? 나랑 헤어지자는 소리가 나와? 왜 이래 쪽팔리게? 집은 당신이 좋아서 해준 거잖아. 법적으로도 문제될 거 없으니까 더 귀찮게 하지 말고 쿨하게 헤어지자니까? 난 지금 인생이 다 망가졌어. 마누라 도망가고 애까지 다 떠나서 혼자라니까. 그래서 나보고 뭐 어쩌라는 건데? 너만 나 받아주면 다 용서해 줄 수 있고 괜찮을 거야. 응? 미안하지만 나 곧 결혼해. 당신보다 훨씬 잘생기고 멀끔한 남자야. 야, 화류계에서 몸 굴리고 가진 재주도 그것밖에 없는 년이 평범한 척 살 수 있을 것 같냐? 응,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 증명해 줄 테니까 걱정 마셔. 이러지 말자, 희진아. 나 돈 많은 거 알잖아. 내가 너한테 정말 잘해줄 수 있어. 나랑 결혼하고 새로 시작하는 거 어떨까? 나 너 때문에 전부 다 잃은 사람이라고. 가진 건 돈밖에 없다던 사람이 이혼당하고 돈도 많이 뜯겼다며? 당신한테 더 뜯어먹기는 미안하니까 내가 그냥 거리둘게. 우희진, 너 정말 이럴 거야?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럴 거면 내가 너한테 줬던 거 다 토해내. 아, 진짜 구질구질하다. 진즉에 헤어졌어야 했는데. 하여간 짜증나니까 앞으로 연락하지 마. 야, 동서와 내연 관계인 걸 들켜 막대한 재산을 뺏기고 집을 해준 동서는 헤어지자고 하니 눈이 돌아갈 만한 대머리 남자였죠. 결국 동서의 집에 찾아가 서방님에게 이런 진실을 밝히겠다는 협박과 함께 현재까지도 화류계에 종사 중이라는 다양한 증거들을 가지고 돈의 일부나마 받아냈었던 것이었습니다. 따귀를 때린 것도 더는 돈 못 주니까 폭로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랬던 겁니다. 저도 깔끔하게 집값의 절반 정도만 달라고 했는데 돌려받은 돈은 고작 50만 원이 전부고요. 그럼 그냥 폭로해버리는 건 어때요? 모조리 다. 그러고 싶은데 그럼 혼자 안 죽겠다면서 제 식당 직원들이며 손님들한테며 지역에 다 소문낼 거라는데 어떡합니까? 그 여자 워낙 기가 드센 여자라서 제가 대처 잘 못하면 오히려 죽습니다. 어차피 제가 다 알아낸 마당이니까 본인도 다짐하고 있으세요. 그리고 혹시나 돈 절반이라도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내용 있으면 그것 가지고 소송을 한번 진행해 보시든지요. 본인 손에 피 묻힐 각오도 없이 독한 동서한테 어떻게 상처를 주겠어요? 그럼 이거라도 대신 좀 써먹어 주시겠습니까? 저 그 망할 여자 이렇게 행복한 꼴 도저히 못 보고 있겠습니다. 남편분 생각해서라도 제가 남자로서 이거 참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동서에게 얽힌 추악한 진실은 이제 모조리 드러난 상황이었습니다. 여전히 화류계에 종사하며 번 돈으로 가족들에게 생색을 내왔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았죠. 가족들을 오랫동안 기만해오고 본인이 잘못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어요.
저는 다가오는 명절에 맞춰 동서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동서, 이번 명절 때도 안 올 생각인 거야? 네, 형님. 이번 명절 못 가서 죄송해요. 매년 명절마다 어떻게 된 게 몸이 안 좋네요. 농담이라고 하는 거면 정말 썰렁한 거 알지? 농담은 무슨 사실을 말한 건데요. 내년 명절에도 아플 예정이니까 시부모님 잘 부탁해요. 몸 아픈 년이 남자는 잘 만나고 다니네? 네? 형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설마 저 보험 영업하면서 열심히 돈 버는 걸로 트집 잡는 거예요? 보험 영업? 몸 팔아서 돈 버는 거랑 보험 영업이 대체 무슨 상관일까? 동서 유흥업소에서 완전 에이스였다던데 보험 영업으로 버는 돈 성에 차기는 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통 모르겠네. 형님, 낮술 쳐드셨어요? 동서 회사에도 전화해서 동료들한테 물어봤어. 실적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니까 그냥 잘리지 않는 수준으로 커트라인만 간당간당하게 걸쳐있는 상태라더라. 이래놓고 뭐? 영업 실적 1위가 어떻고 연봉이 어째? 시부모님이며 서방님이며 가족 모두 기만해놓고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려? 형님, 죄송해요. 정말 제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제발 이 일은 가족들한테는 비밀 지켜주세요. 정말 그이가 알면 저 죽어요, 형님. 죽을 짓을 한 건지는 잘 알고 있으니 다행이다. 그런데 동서 그거 알아? 나 동서한테 지킬 의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없다는 거.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알고 지낸 세월이 있는데 그래도 그 긴 세월 동안 연장자로서 타일러도 조롱만 해대고 내 말 하나도 안 들었잖아. 명절 때나 가족 모임 있으면 돈만 붙이고 나 무슨 심부름꾼 대하듯이 무시하고. 그런 동서가 내가 뭐 이쁘다고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지켜주겠어? 안 그래? 형님, 제가 이렇게 빌게요. 네? 앞으로 정말 형님한테 잘하고 매년 찾아뵐 테니까 제발요. 동서, 머리가 있음 생각을 해봐. 누구보다 동서 보기 싫어하는 사람이 난데 매년 찾아뵙는다고? 그 말에 내가 동서 용납하고 참아줘야 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 미안하지만 가족들한테는 다 말할 거야. 형님, 저는 동서와 얽힌 추악한 진실을 모두 폭로해버렸고 집안은 그 덕분에 발칵 뒤집혀버렸죠. 보험 영업 1위로 연봉을 억 단위로 받던 사람이 알고 보니 몸을 팔아 돈을 벌어왔다고 하니 누구나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이 일이 있은 뒤 동서는 이혼을 당하게 됐고 막대한 위자료를 토해내야만 했습니다. 대머리 남자와의 사연 또한 후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협박을 받기 전에도 받은 돈의 3분의 2나 절반 정도 내놓겠다고 끊임없이 약속을 해왔던지라 그 돈마저도 내놓아야 했다는 얘기였죠. 현재 저는 동서가 사라지니 알턴 일을 뺀 듯한 기분인데요. 홀로 쓸쓸하게 남은 서방님을 보니 마음이 아프지만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짝이 아니었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려고요. 사연 들으시는 분들께서 마음의 상처가 큰 서방님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조언 한마디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년 전에 시댁이라는 지옥불에서 스스로를 구해낸 33살의 젊은 청년 농부입니다. 저는 충남 서산에서 할아버지에게 농사를 물려받아 농업인의 길을 걷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이유는 저에게 일어난 충격적인 일을 알려드리기 위함인데요. 제 이혼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돈 때문이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가진 건 쥐뿔도 없는 남편놈과 시어머니가 제 재산을 탐내면서 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그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효진아, 지금 시내에 나갔니? 내가 물어볼 게 있어서 그런데 너 정말 이 할애비한테 농사일 배울 거냐? 당연하죠, 할아버지. 보고 배운 게 농사일인데 이왕 하는 거 할아버지한테 제대로 배워야죠. 저 지금 농약사만 들리고 바로 갈게요. 나는 네가 이런 험한 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만 어느 누가 하나뿐인 손녀가 고생길을 자처한다는데 좋아하겠니? 에이, 할아버지, 항상 그러셨잖아요. 세상에 쉬운 일 없다고. 저도 각오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열심히 가르쳐만 주세요. 어려서부터 농사 지으려고 저 대학도 농대 갔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엔 제가 인터넷으로 야채랑 이것저것 판매하는 거 보셨죠? 그거 오늘도 주문이 5개나 들어왔어요. 나는 그저 시장이나 마트에 납품이나 해봤지. 역시 젊으니까 다르긴 하구나. 내가 많은 고민을 했다는 것도 안다. 그래도 같은 결정이면 이 할애비가 도와주마. 와, 정말이죠? 그 말씀 바꾸시면 안 돼요? 아참, 들어가는 길에 오랜만에 신라짬뽕 포장해 갈게요. 할아버지 좋아하시잖아요. 그래. 조심해서 오너라. 저번처럼 논두렁에 차 빠뜨리지 말고. 에이, 할아버지는 제가 그땐 정말 실수였다니까요. 저 운전 고수인 거 모르셨죠? 아무튼 금방 들어갈 테니까 점심 혼자 드시면 안 돼요. 원래 제 꿈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는 거였습니다. 저는 어려서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할아버지와 단 둘이 살게 되었죠. 저는 어려서부터 봐온 게 할아버지의 모습이니까 농사일이 되게 친근하고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업기술을 배울 수 있는 대학교로 진학을 했고 젊은 농업인으로서의 첫 기틀을 잘 닦아나가고 있었죠. 그러다 이혼한 전 남편을 만났습니다. 제가 온라인으로 야채나 과일을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입소문을 타 지역 방송국에 출연을 하게 되었거든요. 남편은 방송국에서 섭외 업무를 담당하던 계약직 직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진 씨. 여기 방송국인데요. 프로그램 출연 관련해서 사전 인터뷰 진행을 할까 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터뷰를 해야 한다고 전달은 받았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건가요? 어려울 건 없어요. 젊은 농업인을 주제로 하는 방송이라 그냥 솔직하게 답변만 잘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질문이 몇 가지 안 되니까 전화로 하셔도 되고 여기 톡으로 질문지 보내드리면 답변 달아서 보내주셔도 돼요. 바쁘시다 보니까 톡으로 주고받는 게 나을 수 있겠네요. 그럼 지금 보내드릴 테니까 답변해주세요. 읽고 확인했습니다. 조금 이따 답변 달아서 전달해 드릴게요. 그나저나 저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다음에 방송국 가서 뵈면 제가 커피라도 한 잔 사드릴게요. 아닙니다.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럼 확인해 보시고 궁금하신 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료는 정리되는 대로 보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세요. 그리고 효진 씨. 다름이 아니라 이건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혹시 효진 씨 남자친구 있으세요? 사실 직접 만나 뵙고 말씀드려야 하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괜찮으시다면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도 될까요? 네. 뭐 그렇게 하세요. 다음 주에 방송국 올라가면 커피나 한 잔 해요. 당시 남편은 서울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연인 사이가 되면서 꽤 오랜 시간 장거리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성격이 시원시원하고 어른들한테도 서스럼 없이 다가가는 친근한 성격이었어요. 할아버지도 남편을 좋아라 하셨고 친손주처럼 대해주시며 저희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제가 있는 충남 지역으로 전출을 오게 되었고 연애도 오래 했겠다.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상견례까지 프리패스로 진행되었고 결혼 준비로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건 내가 효진이 너한테 주는 선물이야. 도시에 살던 젊은 사람 시골로 내려오게 한 것도 미안하고 겸사겸사 신혼집 봐둔 게 있어서. 어떠냐? 마음에 들어? 요즘 사람들 취향에 맞게 리모델링인지도 해놨다. 나중에 직접 눈으로 보면 더 마음에 들 거야. 할아버지,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시내에 그냥 적당한 집 찾아서 들어가려고 했는데요. 자식들 다 죽고 하나밖에 없는 손녀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지. 어디 가서 창피함 당하지 않게 늘 노력하는 거 알잖니. 시골 출신이라고 무시할 것 같아서 조금 큰 데로 산 건데. 에이, 난 할아버지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싶단 말야. 이럴 게 아니라 내가 장희 씨랑 메시지 할 수 있게 연결해 줄게. 자기야, 우리 신혼집 걱정은 덜었어. 할아버지가 단독주택 구매하셔서 리모델링까지 싹 해주셨대. 안녕하세요, 할아버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해도 되는 건데 신경 써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효진이랑 살면서 효도하겠습니다. 자네나 효진이나 다 같은 손주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우리 효진이랑 싸우지 말고 서로 잘 사는 게 보답하는 길이니까 행복하게만 살아. 그럼요. 제가 조만간 찾아뵙고 따로 인사드릴게요. 시간 괜찮으시면 저희랑 같이 시내에 나가서 식사 한번 하세요. 이번에 괜찮은 고깃집 오픈했던데 제가 시원하게 한번 쏘겠습니다. 고맙네. 그럼 내 연락하지. 고생하게. 결혼하기까지 정말 행복했던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하지만 그 행복도 오래가진 못했습니다. 힘든 일은 왜 한 번에 찾아오는지 저에게도 검은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했거든요. 할아버지가 건강검진을 받으시면서 의료 상담을 하는데 치매기가 있으시다는 겁니다. 정밀 진단을 받았는데 역시나 치매 초기가 맞았고요. 효진아, 이 할애비가 아무래도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구나. 할아버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치매에 고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제 앞에서 어떻게 그런 나약한 소리를 하실 수 있냐고요. 미안하다. 이 늙은이가 주책 맞아서 뭐 죽는 병도 아니고 너한테 피해 주기 싫으니 나 요양원 보내다오. 내가 안 그래도 미리 알아봤는데 김영감 입원한 거기로 부탁하마. 요양원이라뇨. 저랑 같이 사실 생각을 해야지. 아직 앞길 창창한 너한테 벽에 똥칠할 나를 맡긴다니 가당치나 않구나. 차라리 요양원에서 마음 편하게 살다 가는 게 낫지. 그래야 너도 고생 덜 할 거 아니냐? 그래도 할아버지, 어떻게 할아버지 없이 살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농사일 어느 정도 할 줄 아니까 다행인데 우리 할아버지 불쌍해서 어떡해. 늙으면 살다 제때 가는 거지 뭐.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일단 알겠어요. 저 볼 일 보고 금방 들어갈 테니까 다시 얘기해요. 그렇게 할아버지는 자신의 뜻대로 요양원에 입원하셨고 저는 홀로 농사일에 전념해야 했습니다. 남편도 회사에서 진급도 하고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고요. 시내에 모종을 사러 갔어야 했는데 그날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이혼을 결심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 날이었습니다. 글쎄, 남편이 웬 젊은 여자와 모텔촌에서 나오더라고요. 저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대낮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수많은 모텔을 드나들었던 겁니다. 요양원에 갔더니 정말 의외의 인물이 와 있더군요. 저희 시어머니가 와 계셨던 건데요. 할아버지에게 서류 봉투를 들이밀며 뭔가 이야기하시는데 병실 문을 들어가니 저를 보고 놀래시더라고요. 떨어뜨린 봉투를 주워보니 재산증여, 보험가입 등등 여러 서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꾸미는지 눈에 딱 보이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있고 해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꾹 참고 시어머니를 돌려보냈습니다. 어머니, 여보, 제가 두 분께 긴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연락드리네요. 너는 할 말이 있으면 직접 찾아와서 해야지. 버릇없게 이게 뭐니? 나 바쁜 거 알잖아. 할 말이 뭔데? 이거 보이시죠? 당신 그동안 나 몰래 이 여자 만나고 다니느라 고생 많았어. 어머니도 저한테 할 말 없으세요? 저희 할아버지 치매인 거 아시고는 무슨 개수작 부리신 거냐고요. 당신 스토커야? 내 뒷조사하고 다니냐? 그건 세아가 네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구나. 나는 그저 사장 어르신이 더 편찮으시기 전에 보험이나 두둑히 들어놓으라고 찾아간 거야. 그리고 재산 그거는 어차피 돌아가시면 네가 물려받게 될 거잖니. 네가 경황이 없을까 봐 내가 신경 써준 건데 그렇게 날 세울 건 아니라고 본다. 말 잘했네. 나 곧 방송국 그만두고 사업할 거야. 솔직히 할아버님 치매시면 얼마 못 사시는 거 아니야? 당신도 나 사업해서 돈 많이 벌면 좋잖아. 그리고 그 농사일 그만하면 안 돼? 모임 나가서 와이프 농사 짓는다고 하면 다 비웃는다고. 지금 그게 할 소리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다 필요 없고 너랑 나는 오늘부로 끝이야. 우리 집에서 짐 싸서 당장 나가. 이혼? 너 이혼이 그렇게 쉬운 줄 아니? 내가 곱게 이혼해 줄 것 같아? 나도 곱게는 이혼 못해. 하려면 나한테 10억 정도 떼줘. 그럼 생각해 볼게. 그리고 당신이 온라인 마켓 하는 거 그거 나한테 넘겨줄래? 우리 지은이랑 새 출발하려면
그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거든. 나도 직장 그만두고 사업해야 하는데 당신이 하는 그 사업이 탐나서 말야. 너 진짜 끝까지 가보려고 하는구나. 두고 봐. 내가 곧 이혼 서류 보낼 테니 기다리고 있으라고.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이혼하려무나. 돈이 그렇게 많으면 베풀 줄도 알아야지. 이혼 이야기 나왔으면 이미 끝난 거네. 너희들 이혼해라. 어머니, 정말 당당하시네요. 저 사진 보고서도 어쩜 그렇게 당당하실 수 있죠? 지금 이혼해도 유책 배우자는 저 사람이라고요. 감쌀 걸 감싸야죠. 남자가 바깥일하면 한 번쯤은 그럴 수도 있는 건데 네가 융통성이 없는 거야. 이왕 이혼할 거면 네 서방 기는 살려주고 이혼하려무나. 가뜩이나 사업한다고 머리 굴리는데 보탬은 돼줘야지. 어머니나 저 사람이나 뻔뻔한 건 매 한 가지네요. 저 사람한테 줄 돈 없고요. 오히려 제가 받으면 모를까. 우리 할아버지 이용해서 돈 뜯어내려던 거 내가 다 걸고 넘어질 거니까 각오하시라고요. 저는 농사일마저 제쳐두고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했고 이혼 소송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끝내선 억울할 것 같더라고요. 증거 들이밀고 위자료 받고 끝내면 수월하겠지만 곱게는 보내주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묘안을 떠올리기로 했죠. 돈에 환장한 그 두 사람을 완전히 나락으로 보내버리려고요. 나 건강검진 받았는데 간이 좀 안 좋다는 것 같네. 암이래. 뭐? 암이라고? 그걸 왜 이제 말해? 요즘 얼굴 안색이 어두워져서 당신 때문에 스트레스 받나 생각했는데 암이더라고.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까지만이라도 사이 좋은 척하자. 내가 엄마한테 말해서 용한 한의원에서 약이라도 지어달라 할 테니까 당신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몸조리에만 힘써. 그래도 내가 죽을 병 걸렸다니까 신경은 쓰이나 보네. 얘,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우리 아들이 졸지에 호랩이 되게 생겼는데 너 그나저나 보험 들어놓은 건 뭐뭐 있냐? 사업하는 애가 종신보험 하나 정도는 있지? 어머니, 제가 지금 당장 죽을지도 모른다는데 섭섭하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솔직히 그렇잖니. 서운하게 들릴지는 몰라도 남아있는 가족을 생각해야지. 야박해 보여도 어쩔 수 없다. 현실이 그렇다고. 우리가 곧 이혼할 사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지. 일단 건강부터 챙겨. 아무리 헤어질 사이라도 그동안 맺어온 부부의 연이 있는데 나도 적어도 양심은 있는 놈이라고. 날 너무 안 좋게 생각하지 마. 그래, 그럼 당신이랑 어머님만 믿고 있을게. 나 할아버지한테 다녀와야 할 것 같아. 얼굴 보고 힘내야지. 그래, 조심해서 다녀오고. 얘, 쟤 저거 진짜 아픈 거면 어떡한다니? 니들 재산 공유하고 그런 거 있어? 정리할 거 빨리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저 사람 종신보험 없는 걸로 아는데 할아버님이 땅 가진 게 크신데 그거 처분해야 하나. 내가 잘 구슬려 볼게.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있어봐. 아니, 내가 저번에 사돈어른 요양원 가서 서류 들이밀고 쇼부 보고 오려 했는데 어쩜 딱 맞춰서 찾아왔다니까. 그래서 불이 나게 나오느라 어휴. 사업하는 사람이라 내가 모르는 돈도 제법 있을 거야. 농사일이 저래봬도 매출이 좋아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시세로 치면 7억이 넘는 거래. 어차피 이혼할 거니까 적당한 시기에 잘 둘러대서 정리해버려야지. 우리 엄마 이제 2다리 뻗고 호강할 일만 남았네. 우리 아들 덕분에 이 엄마가 팔 잡히게 생겼구나. 고맙다 아들. 이때다 싶었는지 남편이랑 시어머니는 제 재산을 가로채려는 수작질을 부리더라고요. 사실 저는 아프지 않은 아주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진짜 모습을 알아보고 증거 수집을 위해 연기를 하던 참이었죠. 저는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보고 상간녀와 주고받은 메시지며 사진이며 모든 걸 제 휴대폰으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직업 특성상 통화를 녹음해두는 버릇이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와 상간녀랑 통화한 파일도 있더라고요. 역시나 제 목숨값을 노리고 셋이서 짜고 치는 내용이었는데 정확한 병명 진단을 받기 전에 보험을 재가입시켜야 한다며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 아니라더니 그 말이 딱이더군요. 아주 조금의 기대를 했던 제가 바보였습니다. 야, 너 이거 뭐야? 방송국 게시판에 올린 거 너지? 당장 안 내려? 아쉬운 거 없는데 내가 왜? 나 이미 변호사 선임 다 끝냈고 이거 한번 볼래? 지금 이거 명예훼손인 거 알아? 방송국에 일하는 거 뻔히 알면서 이딴 짓을 해? 얌전히 이혼해주면 되잖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러는 너는 제정신이야? 네가 사람이니? 마누라가 죽을 병 걸렸다는데도 딴 여자랑 모텔 드나들고 아주 잘하는 짓이다? 자기 엄마 시켜서 어떻게든 돈 가로채려고 꼬드기기나 하고 그걸 보고 파렴치한이라고 하는 거야. 저기요. 지금 이거 너무한다 생각 안 드세요? 방송국에 불륜 소문 다 나서 불명예 퇴직 권고 받았는데 지금 내 인생 조지겠다 이거야? 너는 더 할 말이 없지 않을까? 너도 가정 있고 아이가 있는 입장인데 같은 여자로서 부끄럽지도 않니? 파렴치한이라고? 시골에서 농사 따위나 지으면서 돈벌이 겨우 하는 주제. 너 나 아니었으면 결혼도 못했어. 시골 출신이 어딜 감히. 더 이상 니들같이 더러운 것들이랑 말 섞을 필요 없어. 이미 소송 진행해서 아마 다음 주 중으로 소장 날라갈 거니까 너희들도 빨리 변호사 선임해. 증거가 너무 명백해서 니들이 나를 이길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아니, 잠깐만. 정말 이렇게 끝낼 거야? 그래도 부부로 살아왔는데 서로 조율할 건 해야지. 재산 분할은? 응, 너한테 넘겨줄 재산 따윈 없어. 굳이 가져가고 싶다면 결혼하면서 들고 온 5천만 원? 그거 다시 돌려줄게. 대신 내가 위자료 청구하면 배로 돌려줘야 할 거야. 어디 같은 것끼리 비비적대고 잘 살아봐. 지금 보니까 둘이 정말 잘 어울리네. 아니나 다를까 저는 두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위자료와 정신적 피해 보상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해야 했고 상간녀 소송에서도 이겨 3천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두 사람은 저에게 재산을 뜯어낼 심산이었기에 돈을 이리저리 펑펑 쓰고 다니며 외제차도 사고 온갖 사치를 부렸더군요. 직장에서 잘리고 그 업계에서는 소문도 나서 취업이 어려웠나 봅니다. 내연녀랑 잘 살 거라며 큰 소리 뻥뻥 칠 땐 언제고 결국 이래저래 집도 내놓고 방 2개짜리 지하 3방으로 이사를 갔다더라고요. 그 뒤로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관심도 없지만 말이죠. 저는 물론 매우 건강한 상태로 모든 일이 마무리된 뒤 다시 농사일에 전념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주변 어르신들이 많이 도와주시는 덕분에 조금 더 수월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고 많이 배우고 있죠. 저는 남편에게 받은 위자료를 투자해 마을에 농기계 창고를 지었고 누구나 쓸 수 있게끔 해두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일도 잘 풀렸고 할아버지도 치료에 전념하시며 예전보다 더 활기찬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주부로 지내면서 남편이나 시어머니에게 괄시를 받던 30대 여성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큰 소리치는 시모와 남편의 길을 눌러주게 된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야, 나 오늘 새 차 뽑았다. 사업하는 사람이 암만 생각해도 이 정도는 있어줘야 할 것 같더라고. 당신 나 죽으면 진짜 어떡하려고 그래? 멀쩡한 차 있는데 어쩌자고 또 차를 뽑아. 울 마누라 죽으면 이쁘녀 편네. 찾아서 재혼하겠지 뭐. 그걸 농담이라고. 하여튼 새 차 안 되니까 당장 환불해. 내가 진짜 당신 때문에 죽겠다, 죽겠어. 아, 죽겠다는 말 좀 입에 달지 말어. 난 당신 호강시켜주려고, 잘해보려고 이러는 건데 대체 왜 이러실까? 내가 먼저 스트레스 때문에 죽겠다. 이 사람아. 당신이 계획 없이 소비를 해대니까 그러지. 나는 집에 지내면서 전기며 수도며 조금이라도 아껴보려고 하는 사람이야. 마트 갈 때도 그람 단위로 어디가 싸다 안 싸다 파악하면서 구매하려고 세 군데는 돌아다니는 사람이라고. 좀스럽게 몇 푼 아껴봤자 평생 단위로 생각하면 얼마 아끼는 것도 아니야. 그 시간에 차라리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남편 맛있는 요리를 차려줄 생각을 해. 내가 하는 밥 잘만 먹더만.
하여튼 비싼 차에 최신형 휴대폰에 당신 겉멋만 들었지 사업하는 거 뭐 실속이라도 있어? 에이, 그래도 내가 사업한다고 하면 주변에서 다 잘할 것 같다고 그러던데 뭐. 당신이야말로 손맛 살려서 식당 차려보고 그래보는 건 어때? 장인어른도 지원해 주신다고 하고 나름 솜씨 있잖아. 남편이라는 사람이 맨날 써대기만 하고 아낄 줄 모르는 마당에 나까지 모험하라고? 내가 식당 열었다가 망하기라도 하면 어떡하려고? 아니지. 당신이 나 망했을 때 식당 성공해서 보험 되어줄 수도 있잖아. 하여튼 앞으로 뭐든 큰 돈 나갈 일 있으면 나한테 검사부터 맡아. 알겠어? 내가 당신 때문에 진짜 늙는다고. 알겠어, 마누라. 호강시켜줄 테니까 잔소리 좀 그만해. 남편은 기본적으로 착한 사람이었지만 소비 습관이나 가치관이 저와는 아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10,000원 한 장에도 벌벌 떠는데 그거 아껴서 뭐 하냐면서 인생 한방 아니냐는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죠. 사업을 운영하는 자금 대부분은 시댁 식구들이 대어준 거라지만 남편이 하는 양을 보고 있으면 늘 불안불안한 것이 사실이었는데요. 얘, 왜 민호가 갑자기 돈을 3천만 원이나 달라는 거야? 너 식당하고 싶다. 어쩐다 하더니 민호 설마 꼬드겨서 아쉬운 소리하게 하는 거니? 아니요, 어머님. 제가 어떻게 그이한테 그런 말 하도록 하겠어요. 그냥 그이가 사업이 많이 쪼달리는 것 같은데요. 원래 내조라는 건 말이다. 꼭 몸이며 마음 힘든 것만 돌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쪼달린다 싶으면 친정 쪽에도 말해서 자금이며 이래저래 물질로 거둘 수도 있어야지. 넌 어찌된 애가 집에서 퍼질러 있으면서 써대기만 하니? 저번에 집에 갔더니 영지버섯이니 홍삼즙이니 있던데 그거 다 네가 먹는 거 아니야? 아니요, 저는 입에도 안 대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것들도 다 남편이 홈쇼핑 보고 산 것들이라서 저도 많이 혼냈어요. 남의 집 귀한 아들을 네가 뭔 자격으로 혼내 개는 사업하니까 그런 것들 먹을 만한 자격이 있는 거고 너는 그럴 자격이 없이 써대기만 하니까 하는 말 아니냐. 안 되겠다. 너 앞으로 냉장고에 들어있는 비싼 것들 누가 먹는지 사진 찍어서 꼬박꼬박 보내거라. 우리 아들 민호가 먹는 거 봐야만 내가 안심이 될 것 같으니까 알겠어?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제가 안 하겠다고 한 건 안 하죠. 그리고 그거 저도 몸 허하다 싶으면 먹을 수도 있는 거고요. 제 나름대로 최선 다하고 있는데 자꾸 맘 상하게 왜 이러세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결혼을 왜 했니? 내가 너 처음에 민호랑 결혼할 때부터 분명히 말했을 텐데 시집살이 모질게 하고 싶으면 결혼해라. 내가 독한 년인 거 똑똑히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하니까 너도 알겠고 그래도 결혼하고 싶다며. 어머님, 며느리로 지낸 지도 이제 4년이나 지났어요. 이제 저 그냥 인정해 주실 때도 됐잖아요. 모르겠다. 너만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걸 어떡하라는 거니? 혼수라도 든든하게 해왔으면 또 모를까 몸만 달랑오니 내 속이 정말 말이 아니다. 당시에는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써서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은 가세 회복해서 돈 많이 보태주시고 있고 집에 있는 가전들 죄다 보탬 받았어요. 알지. 너도 이런 말 나올 때마다 몇 번이고 했던 말인 거 나도 안다. 그래도 사람 속이 안 그런 걸 어떡하겠니? 하여튼 간에 민호 잘 내조하고 사업 안 된다. 뭐다 힘든 소리 안 나오게 해라. 알겠어? 반대하는 결혼에 혼수까지 얼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어머니의 핍박은 신혼 초부터 결혼 기간이 4년이 넘을 때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혼수를 넉넉히 온 동서와 대놓고 비교를 하면서 차별을 하시는데 남몰래 눈물을 흘릴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죠. 남은 평생을 이렇게 살려나 싶어 고민하던 제게 기회가 찾아왔는데요. 제 손맛을 익히 알고 있는 친구로부터 가게 동업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냉큼 받아들이기에는 걱정이 되는 일이라 남편에게 상담을 했죠.
뭘 고민해? 당장이라도 해야지. 당신 손맛 끝내주는 거 내가 보장한다니까? 근데 친구가 같이 하자는 식당이라는 게 밤낮 없이 일하는 거라 고민이 돼서. 당신 사업하는 사람인데 아침, 저녁 제대로 차려주지도 못하는 게 걱정이기도 하고. 그거야 내가 식당 가서 당신 요리하는 거 얻어먹으면 되는 거지. 별 걱정을 다 한다. 당신 꼭 식당 해라. 내가 밀어줄게. 그럼 나 2천만 원만 어떻게 장만해 줄 수 있을까? 친구가 인테리어며 입지며 대다수 비용 다 대고 난 조금만 보태라고 하더라고.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나도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는 셈일 것 같은데? 뭐? 2천? 그런 큰 돈이 갑자기 어디서 나겠어? 당신 얼마 전에 차도 새 걸로 휙휙 바꾸고 그러더만. 기존에 있던 차만 팔아도 2천만 원은 이미 나오겠다. 그건 이미 다 정리했지. 2천만 원이 애 이름도 아니고 그게 달라고 말만 하면 휙 하고 솟아나와? 뭐야, 그럼? 당신 이때까지 나보고 식당 일하라며 종용하더니 막상 도와준다고 해놓고 뭘 어떻게 해주겠다는 건데? 화 좀 내지 마, 이 사람아. 나도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해주기가 애매하다는 거잖아. 그러지 말고 조금만 기다리는 건 어떨까? 아니면 그냥 종업원으로 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됐어. 나도 당신한테 애초에 기대 안 했어. 그냥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도와주지도 말고 그냥 신경을 꺼. 아, 진짜. 내가 그래도 200만 원이면 어떻게든 도와줬을 텐데. 아님, 엄마한테 말을 해볼까? 어머님한테 말했다가 또 경칠 일 있어?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왜 자꾸 이래? 도와주기 싫으면 차라리 도와주기 싫다고 말해. 사람 것 까칠하네. 나도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너무 그러지 마라. 화날 일 있으면 나도 화나는 사람이라 이거야.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펑펑 과소비를 해대는 남편은 제가 식당을 차리는데 2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말에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사업이 힘들고 자금 융통이라는 게 쉽지가 않다부터 시작해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어느 정도 써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다 등 별의별 말을 다 하면서 절 달래려들더군요. 납득이 아예 가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자신이 쓰는 것에는 펑펑 써대면서 제가 필요한 것에는 이렇게 아끼나 싶어 서운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대출을 받은 돈에 친정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동업자금을 마련했고 식당을 차리게 됐죠. 여보, 당신 식당 일 요즘 잘 된다고 그러던데 나 사업자금 좀 융통해주면 안 될까? 딱 1,000만 원만 빌려주면 내가 당신한테 앞으로 정말 잘할게. 내가 식당 차린다고 할 때는 난색표하던 사람이 갑자기 웬 1,000만 원씩이나? 일 없으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아서 하셔. 에이, 마눌님. 우리 부부잖아요. 이럴 때 한 번만 도와주세요. 네? 내가 1,000만 원만 해주면 2배로 불려줄 테니까 남편 한 번만 믿고, 응? 당신 돈 안 불려도 되니까 내가 준 돈 그대로 돌려주기나 해. 나도 당신처럼 치사하게 굴기 싫어서 빌려주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 알겠어? 야, 우리 마누라 식당 요즘 잘 된다 싶더니 아주 말부터가 당당하다. 비꼬는 게 아니라 정말 멋있어. 뻔히 비꼬는 거 아니까 적당히 하고. 그나저나 시어머니한테는 언제 얘기할 생각이야? 나 식당 영업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려야지. 언제 한번 오시면 내 손맛으로다가 요리도 한번 대접해드리고. 그것도 좋은 생각이기는 한데 좀만 미루자. 아들 사업은 망해가고 있어서 빌빌거리는데 마누라가 돈 많이 벌고 잘 나간다고 하면 싫어할 사람이라 그러지. 우리 엄마 성격 당신도 잘 알고 있잖아. 것도 있지만 당신 존심이 상해서 그러는 건 아니고. 나야 울 마누라 잘 나간다는데 왜 존심 상하겠어. 맘 같아서는 당신이 잘 나가고 나는 그냥 셔터맨이나 하면서 집에서 뒹굴고 싶다. 말이 씨가 되는 수가 있어. 조심해 당신. 집에서 뒹굴다가 나 로또 1등 당첨돼서 인생 역전하겠지. 이럼 되지. 우리 잘 나가시는 마누라? 남편의 요구대로 줬던 1,000만 원은 금세 증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동료가 배신을 했고 사업은 결국 망해버렸기 때문이었죠. 말이 씨가 된다는 옛말이 정말 틀림은 없는 것인지 남편은 하루아침에 백수신세가 되고 말았는데요. 그동안 제가 친구와 운영하는 식당은 훨씬 더 크게 성장해 지역의 맛집으로 소개될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당신 취직 자리라도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언제까지 집에 틀어박혀만 있을 거야. 아, 내가 알아서 할 거라고. 자꾸 참견하니까 사람 초조해져서 더 힘들어지는 거잖아. 그러지 말고 용돈이나 좀 주고 가봐. 용돈 5만 원 준 거 벌써 다 썼다고? 에이, 5만 원을 누구 코에 붙인다고 생색이야. 이보세요. 이민호 씨. 하루 5만 원씩 한 달이면 150만 원이에요. 금전 감각이 영 없으신가 본데 백수한테는 좀 과한 금액이라고 생각 못해? 내가 그냥 노는 거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예전 인맥들 만나면서 양념 좀 치고 술도 좀 먹이면서 사업 준비하는 거라니까. 진짜 내가 어떻게 치열하게 하루하루 보내는지 당신이 봐야 하는데. 그렇게 치열하게 보내는 사람이 한 달 중 3주는 집에 있니? 용돈 3만 원으로 줄이기 전에 적당히 염치 있게 굴어. 집안일도 해놓을 수 있는 건 최대한 좀 해놓고. 여보, 그럼 나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 뭔데? 바쁘니까 빨리 말해. 당신 나 사랑하는 거 맞지? 무능해도 당신만 바라보는 이쁜 남편이잖아. 몰라. 사랑하니까 같이 살고 있나 보지. 계속 영양가 없는 소리 할 거면 나 일하러 가볼게. 바빠. 앞으로도 나 백수처럼 지내고 있다고 막 이혼하고 딴 남자 만나고 그럴 거 아니지? 그럼 나 진짜 인생 망가질 거니까 절대 그럼 안 된다? 내가 자기 요즘 잘 나가니까 자꾸 악몽을 꾼다고. 그러니까 당신 돈 많을 때 진즉에 좀 잘해주지 그랬냐. 내가 2천만 원만 해달라고 할 때 어떻게든 지원을 해주고 망하지 그랬어? 미안. 내가 그거 정말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 당신 꼭 알아줘야 해. 그리고 집에 오면 마사지 해줄 거고 청소며 설거지며 싹 다 해놓을게. 이제야 당신이 분수를 안 해. 조금은 기특해질라 그런다. 울 남편. 그럼 기특한 남편한테 최신형 블루투스 이어폰 하나만 사주면 어때? 내가 세일하는 중인 거 링크 보내줄 테니까 얼른 사줘. 기특하다는 말 취소할게. 여보 마님, 한 번만 사줘. 마님 소리 그만하고 어머님한테 당신 백수된 거 빨리 말하기나 해. 지금은 내가 돈 다 번다는 거 어머님도 아셔야지 않겠어? 조금만? 응? 이거 알려지면 나 남자로서 자존심 완전 망가지잖아. 하여튼 그놈의 자존심은 나 길게 안 기다려. 당신이 말 안 하면 내가 말할 거야, 알겠어? 그래. 내가 당신 배려심 덕분에 산다. 사랑해. 백수가 된 남편 대신 돈을 벌기 위해 연일 바삐 일을 하던 중 저는 무더운 날씨와 체력의 고갈로 인해 더위를 먹게 되었습니다. 에어컨을 틀어놓고 쉬고 있는데 갑자기 귀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볼이 얼얼하면서 머리를 뒤흔드는 충격을 느꼈죠. 뭔가에서 눈을 떠보니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잡고 얼굴에 따귀를 날리고 있었습니다. 잠결에 일어나긴 했지만 까딱하단 정말 사람 죽겠다 싶어 저는 시어머니를 밀친 뒤 경찰서로 도망을 갔습니다. 엄마 미쳤어? 왜 자고 있는 집사람한테 다짜고짜 따귀질인데? 내가 요즘 하도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 난생 처음 정신병원에를 다 가봤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니 우울증 증세도 있고 스트레스성 치매랜다. 그게 다 우리 잘나신 며느리 덕분 아니겠냐, 응? 그렇다고 사람을 때리면 어떡해? 엄마 진짜 제정신 아니구나. 내가 울화가 치밀어서 그래, 울화가. 마트에서 너 장보고 있는 거 아는 사람이 봤다길래 우리 잘나신 며느리 뭐 하나 집에 왔더니 웬걸?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누워있는 거 아니겠니? 그 모습 보니 하도 괘씸해서 손찌검 좀 했다. 왜? 돈도 못 버는 식충인년 때렸기로써니 우울증 걸린 엄마 경찰에라도 신고할 거냐? 엄마가 그래서 아들 인생 조졌다고 집사람이 한 달에 얼마를 버는 줄이나 알아? 당신 정말 말하려고? 비밀 지켜달라더니. 지금 당신이 얻어맞았는데 그게 문제야? 엄마 당장 집사람한테 와서 때린 거며 식충이라고 욕한 거 사과해. 집사람 매일 식당 일하다 더위 먹어서 쉬고 있었던 거란 말이야. 백수된 나 대신 일한다고 이 집에서 제일 고생하는 게 집사람이라고. 뭐,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냐? 백수가 됐다니
민호 너 설마 사업 망했다. 이거니? 그걸 왜 이제 말을 하니? 그이 사업 망한 지는 꽤 됐어요, 어머님. 근데 집에서 망했다고 하면 걱정할까봐 그간 비밀로 해왔던 거예요. 엄마 아빠 용돈 더 올려드린 것도 집사람 생각이었고 그동안 나 대신 가장 노릇한 것도 집사람이야. 그런 사람 따귀를 때려? 엄마가 제정신이야 진짜? 당장 사과해. 집사람한테 엄마 사과 안 하면 나 의절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너 이게 다 무슨 일인지 알아듣게 좀 설명해봐라, 며느라가. 난 정말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구나. 어머님, 제 입으로 나 부끄럽게 그런 걸 다 어떻게 말하겠어요. 식당 매출월 몇 천을 벌건 용돈을 제가 올려드렸건 그게 다 무슨 소용이고요. 그냥 어머님 눈에 제가 미워 보이신다는데 저도 딱히 할 말은 없네요. 이게 돈 좀 벌었다고 시어머니한테 못하는 말이 없네? 그래, 니들이 하는 말이 사실이라 치자. 근데 나도 모르고 그런 건데 뭐 어쩔 거니? 설마 하니 이 늙은 시모가 무릎 꿇고 빌며 사과라도 하리, 응? 그러실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도 남편이랑 이혼하려고요. 여보, 잠깐만. 난 잘못 없잖아? 응? 엄마, 빨리 집사람한테 무릎 꿇고 빌어. 아들 죽는 꼴 보기 전에. 나 사업 자금 안 대준다고 했을 때보다 더 센 걸로 보여줘야 정신 차릴 거야? 정말 그때 지옥 같았던 거 재현시켜줘? 예,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빌 테니 한 번만 용서해다오. 안 돼. 엄마가 하는 말 못 믿겠어. 지금 당장 나 있는 데에 와서 집사람한테 사과해. 남편과 이혼하겠다는 말은 본심이 아닌 협박성으로 한 말이었지만 그 효과는 아주 강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난생 처음 눈물을 보이며 우울증 때문에 자신이 미쳤었던 거라며 자책을 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시더군요. 맘 같아선 용돈을 끊는다거나 남편과 이혼해서 딱이 날린 잘못의 대가로 후회하게 만들고 싶기도 했었지만 나이도 많은 사람이 무릎을 꿇고 비는 데에 저 또한 마음의 응어리가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더군요. 그 뒤부터 남편은 취직을 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시어머니와 함께 저의 눈치를 보면서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있습니다. 전 시어머니를 용서하게 되었지만 돈 문제로 워낙 시달렸던 기간이 길기 때문에 남은 응어리가 해소되기까지 앞으로도 쭉 시어머니가 제 눈치를 봤으면 좋겠네요. 사연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